오늘은 독일에서 제가 비자를 받은 날을 영상으로 기록해봤어요. 이 영상 후반부에는 비자 신청부터 받기까지의 과정도 설명을 해볼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. 잔뜩 긴장한 얼굴이죠. 이 방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쫄리는 듯 했어요.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. 너무 긴장됩니다.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학생 비자를 받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. 제가 처음으로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했던 날이 9월 16일 2024년입니다. 그 사이트에 보면 답장이 오는 데까지 5주에서 6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적혀져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렸는데 답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신청한 게 2024년 11월 13일입니다. 그래도 답장이 또 없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지인을 통해서 2주 만에 답장을 주는 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그거를 12월 첫째 주에 보냈는데요. 답장이 12월 10일에 왔고 태아민을 약속 시간을 1월 7일로 줬습니다. 그 사이트랑 원래 돼 있는 사이트를 두 개 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. 그게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받은 거는 노트 파일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응급인 거죠.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자가 없으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도 저보다 늦게 신청했는데 받은 분도 있었어요. 근데 학생은 아무래도 뭐 지금 당장 굳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좀 그냥 늦게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신청을 해야 된다면 좀 미리미리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, 네, 신청했을 때부터 받기까지의 과정은요, 어찌됐든 필요한 서류들을 다 PDF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.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괜찮다 하면 이메일이 오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에 당일에 올 때 이 서류를 가져와라 이렇게 왔었고, 제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이 서류가 안 왔다 그날까지 준비해와라 이런 식으로 올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류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답장을 안 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는 웬만하면 다 준비를 해놓고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날짜 같은 경우는 저는 1월 첫째 주에 날짜를 받았는데 그거를 바꿀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날에 바쁩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그 날짜를 받으면 그냥 가셔야 돼요. 학생으로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학교가 돼야 되고요. 슈튜디엔플라츠라고 적혀져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고, 그 다음에는 학생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돈이 충분히 있다.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증명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이제 슈페아 콘토를 써가지고 독일의 은행에 일정 금액을 넣어놓으면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그렇게 돼 있고, 2025년에는 일단 1년에 11,904유로라고 적혀져 있네요. 그래서 한 달에 992유로씩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. 근데 저는 최근 3개월 혹은 6개월에 제 은행에, 그러니까 활동이죠, 제가 어디서 돈을 쓰고 돈을 어디서 받고 이런 거를 보냈어요. 근데 저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엄마의 비자로 저는 처음에 왔었고 그때는 슈페아 콘토를 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생 비자를 받았는데 그때는 2년 동안 슈페아 콘토 없이 일을 안 하고 학생으로 잘 지내왔던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은행 잔고 증명서만 떼어서 보내줬고, 그리고 이번에도 고등학교를 여기서 3년 다녔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은행 잔고 증명서만 보내서 이게 통과가 됐고, 그 세 번째는 보험이죠. 의료보험. 독일에서는 의료보험을 드는 게 모든 사람의 필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안멜둥, 독일에서 거주지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, 또 여기 사이트는 이메일이 필요하다고 하네요. 또 이메일도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돈을 일단 100유로에 요금이 들어가고요. 네, 그리고 이런 서류가 있는데요. 이거 온라인에 보시면 그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. 이거는 제 여권 번호라든지 제 이름, 뭐 출생지가 어딘지, 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이런 거를 써서 저도 이제 PDF로 보냈습니다. 제가 고등학생 때 받았었던 비자와 그리고 여권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져갔고,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당일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.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긴장도 되고, 그리고 저도 혹시 그 사람이 좀 짧게 준다면 길게 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왜냐면 제가 그 전에 비자 받았을 때 고등학교가 6월에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6월에 딱 끊겼어요, 제가. 그래가지고 이번에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가지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여유롭게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일단 딱 들어가니까 유키즈 언더블럭에 나오는 곡이 흐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들 그래도 좀 약간 나이스하신 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, 대화를 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. 거기서 이제 제 서류 드리고 검지 지문 받고, 네, 그리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. 증명사진 가져오라 해서 가져갔었고, 그분이 저한테 4년 줄게
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, 끝났네요. 그래서 정말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저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데, 처음에 했을 때도 되게 뭐 인터뷰처럼 말이 많았고, 두 번째 할 때도 생각보다 질문이 많았었는데, 세 번째라 그런지 그래도 이제 괜찮았습니다. 일단 제가 얘기한 서류라든지 기간은 일단은 베를린에 해당하는 것이고, 주마다 또 다른 시스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,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정말 많이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저처럼 이제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4년 비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, 어떤 사람은 엄청 까다롭고 뭐 질문도 많이 하고 약간 짧게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, 여러분이 제 경험을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비자를 제가 받은 날에 바로 이 비자 카드를 받는 게 아니고요, 이런 2장짜리 서류를 나눠줍니다.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 사람이, 그러니까 제가 2025년 4월 1일까지 이 종이로 비자 그 카드를 대신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해도 된다, 독일에 있어도 된다, 이런 게 적혀져 있고, 뒷면에는 4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제가 이 종이로 되지만 4월 2일부터는 너가 카드가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제가 4월 2일에 비자청에 가서 여권과 제 옛날에 이 카드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들고 가면 4월 2일부터 비자 카드로 되는 거죠. 네,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비자를 어떻게 받고 얼마나 걸렸고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. 여러분도 혹시 질문이 있거나 또 제가 지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,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.